공간이 거실인데 여기가 원래 서브룸 2였어요. 근데 서브룸 2를 없애버리고 저기를 거실 공간으로 쓰고 여기를 다이닝 공간으로 쓰시는 거예요. 책도 읽고 서재처럼 쓰기도 하고 밥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뭐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이쪽이 거실인데요. 여기는 원래 서브룸으로 쓰던 공간이에요. 근데 서브룸을 없애버리고 굉장히 넓은 다이닝 공간과 거실을 연결해 놨습니다. 네, 오늘은 10만포 리오센트라고 하는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갑니다. 구독자분께서 집을 협찬을 해주셨어요. 10만포 리오센트는 얼마 전에 준공이 된 아파트잖아요. 5년 차 하더라고요. 잠원동이 반포가 먼저 재건축이 싹 한번 되고 잠원동은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좀 늦었어요. 잠원동 쪽은 2019년, 18년 이때부터 들어서기 시작했거든요. 내년에는 메이플자이가 들어서죠. 3,300세대의 매머드급 메이플자이가 들어서는데 메이플자이가 아마도 잠원동의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원동에는 아리뷰도 있고 하지만 일단 세대수가 너무 적고요. 파급력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잠원동이라고 하면 강남구랑 맞닿아 있고 신사역하고 맞닿아 있지만 뭔가 좀 낙후된 동네야. 반포는 뭐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고 원래 설해마을 전통 부촌도 있었고 반래법 반자가 자리 잡은 지 15년 됐으니까 서초구에 사는 부촌이 반포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잠원동은 좀 많이 낙후됐었어요. 계속. 근데 최근 들어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비싼 가격을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잠원동 여기 리오센트는 34평형을 촬영을 할 거고 34평형은 시세가 대략 평당 1억 정도 되더라고요. 반포 같은 경우는 반래퍼는 34평이 뭐 44억인가4억인가 찍고 한번 거래가 됐고 원벨리는 뭐 60억이 됐다고 하는데 등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리파악은 50억 정도 평당 1억 5천에서 뭐 1억 한 2천 요 사이에 포지션이 돼 있다라고 하면 잠원동은 그래도 반포보다는 생활 인프라가 떨어지는 동네이긴 해요. 강남하고 가깝고 신사역하고 가깝고 이런 뭐 장점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활 인프라는 반포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평당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메이플자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의 생활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 재건축에 뭐 르웰 들어서고 리오센트가 들어섰다 해도 세대수가 너무 적어. 다 합쳐봤자 1600 세대밖에 안 돼요.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그래서 메이플자이가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사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저쪽 가면 가로수길이죠. 10만포 리오센트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가로수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로수길이 있고 저 가로수길 지나게 되면 신사역이 바로 있어요. 근데 역세권이라고는 하지만 신사역까지 걸어가는 길이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횡단보도나 이런 데는 되게 작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인도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지만 역을 굉장히 좀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를 볼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게다가 굴다리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제일 빠른 길은. 굴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좀 음침해요. 네, 맞아요. 신사역 상권도 굉장히 좋지만 가로수길, 세로수길 등등 좋은 상권이 있지만 흔히 알고 있는 강남의 럭셔리 상권, 좀 고급 상권은 저 압구정역 너머에 있거든요. 압구정역에서 청담동 가는 길, 그리고 도산대로면에 있는 그 이면도로에 있는 길들에 굉장히 많은 고급 상권들, 다이닝 공간들이 있어요. 미슐랭 스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되게 많고요. 명품 샵들도 다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잠원동 쪽이 강남하고 마루 붙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고급 상권을 이용하기엔 너무 멀고요. 반포 대비로 봤을 때 강남 신세계나 뭐 이런 부분들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당 가격이 좀 눌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대수의 영향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근데 메이플자이가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 3,3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생각보다 파급력이 진짜 크거든요. 주변의 상가들부터 유동인구부터 굉장히 많은 게 바뀌고, 그리고 저층에 좀 낡은 아파트들이 많은 동네와 신축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 가지고 단지들이 다 요즘 공공개방을 하잖아요. 여기는 공공개방 안 한다고 하는데 공공개방을 하게 되면 걸을 때도 많아지고 한강 접근성도 좋아지고 단지가 이제 동네가 굉장히 깔끔하게 바뀌거든요. 상권도 다 바뀌고. 그렇게 봤을 때 잠원동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반포만큼은 못 가겠지만 그래도 반포에 하이호환이라고 하면 잠원동 주민들이 크게 화를 낼 거야. 같은 서초구인데. 근데 아주 살짝 하이호환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 서초구니까. 리오센트 여긴가 보다. 처음 와봐요 저. 여기가 세대수가 좀 적어가지고 500세대인가? 450세대. 52평형이 200세대고 34평형이 100세대인가? 그렇더라고요. 보통은 59 타입하고 84 타입이 제일 많은데 공급매집 기준은 52평형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재건축할 수 있죠? 되게 독특해요. 조합원들이 다 큰 평수 가져갔고 84 이하는 거의 다 일반 분양이었어요. 되게 놀랍다. 조합원들도 쪼개가지고 본인들이 84 하나 받고 쪼개가지고 59 하나 받아가지고 사익 실현하려고 할 텐데 52평형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거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는 가장 큰 평형대가 52평형입니다. 지하주차랑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센자 갔을 때에도 아파트 단지가 크기가 작다 보면 주차랑 꺾인 데가 되게 많아. 어쩔 수 없더라고. 원벨리나 반자나 이런 데가, 반자는 뭐 오래되긴 했지만 꺾인 데가 많이 없거든요. 반듯하게 좀 돼 있거든요. 근데 세대수가 좀 작은 데를 가면 이렇게 좀 꺾인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기가 세대당 주차 대수가 1.8대더라고요. 그 정도 주차 대수면 전혀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일반 아파트에서는. 단지 사이즈 치고는 엄청 크네요. 네, 1.8대면 큰 편이에요. 최근에 지어지는 완전
완전 고급화했다라고 하는 신축 아파트들이 뭐 2대 이 정도 되니까 1.8대면 부족함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강폭 주차인지 아닌지는 제가 주차를 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인지로버를 타고 나왔는데 아주 여유롭게 들어가면 강폭 주차예요. 강폭 주차 아니다. 이 정도 약간 좀 빡빡하긴 해요. 아주 좁진 않은데요. 레인지로버나 이런 큰 차들을 주차할 때 아주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레인지로버를 대면 꽉 차요. 이 옆에 조수석이 문 열 때 약간 문콕을 할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강폭 주차는 적용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주차 폭인 것 같아요. 근데 주차장은 굉장히 깔끔하게 도색도 돼 있고 주차장 되게 잘 돼 있네요. 신축이 좋아. 뭐든지 오래된 데보다. 최근에 마레프 갔을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마레프 주차장은 너무 낡아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여기는 역시 팀마블 신축답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는 공구면 34평이고 흔히 말하는 9평 84제곱미터의 집인데 집주인분이 여기를 풀 인테리어를 다 하셨어요. 구조가 다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대리석은 아닌데 돌느낌이 어떤 타일로 돼 있는데 되게 예뻐요. 순정 상태에서 이런 거 안 깔아주거든요. 처음부터 아파트 지을 때 이런 거를 좀 해주지. 순정이나 아파트들 가보면 되게 밋밋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고급 아파트가 아니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으셨고요. 여기는 신발장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인테리어를 얼마 전에 끝냈고 거울 몇 개 못 달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전기 몇 개 못 달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만 마무리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다 돼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신발장인데 이렇게 팬트리 공간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우산하고 골프채 작은 거 하나 놓을 수 있고 신발이나 아니면 선반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도 신발장인데 평수가 대형 평형대가 아니다 보니까 5, 60평이 넘어가게 되면 공간이 넉넉해지니까 효율적으로 막 뽑아 쓰려기보다는 여기저기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84나 59에 가보면 효율적으로 좀 뽑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신발장에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앞에 서브룸이 있는데요. 서브룸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화장실인데요. 여기도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구조까지 바꾼 것 같지는 않고요. 타일을 전부 다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바닥 타일도 그렇고 여기가 2019년 준공된 아파트라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쓸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존 걸 다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요. 변기, 세면대, 샤워 시설이 있고요. 여기가 아이방인데요. 여기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부부가 사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아이방을 보시죠. 아직 아이 침대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새 가구. 다 새 거죠, 새 거.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뒤에다가 아마도 침대, 조그마한 침대를 놓겠죠.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아이가 쓸 수 있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전부 다 이렇게 드레스룸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전부 다 설치를 해놨어요. 붙박이장만 잘 돼 있으면 드레스룸이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보통 집들은 요즘 드레스룸을 넣는 추세니까 다릅니다. 여기는 거실하고 똑같은 뷰인데요. 단지 뷰입니다. 저 앞에 작은 낡은 상가가 있어요. 반포는 대대적으로 재건축이 일어나서 재건축이 남은 단지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잠원동 쪽은 재건축을 이제 하고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낙후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런 낙후되어 있는 상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리오센터는 재건축이 끝났지만 자체 상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저 앞에 상가가 있는데 집주인분은 저 상가를 거의 안 쓴다고 합니다. 입주민분들은 저기보다는 설악상가라고 또 좀 큰 데가 있어요. 그쪽도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 조금만 걸어서 나가면 뭐 가로수길도 있고 세로수길도 있고 조금만 또 걸어서 가면 잠원동 쪽에 뉴코아 아울렛 있었던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차 타고 조금만 가면 신세계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쉽게 갈 수 있어서 이 낡은 상가는 그 입주민 분 같은 경우는 이용을 안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가를 보니까 음악원이 있고 김간에 김밥집이 있고 미술학원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사실 별로 갈 이유가 별로 없는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동 초등학교랑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파트 바로 앞에 있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하고요. 여기서 자녀분이 학원가 갈 때 셔틀이 다 온다라고 하고 셔틀이 안 오더라도 차로 가면 5분 6분이면 데려다 줄 수 있는 거리에 반포 학원가가 있대요. 굉장히 쉽게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브룸 크기 이 정도고 성인 한 명이 혼자 쓰기에는 좀 작습니다. 룸 크기는 좀 작고요. 만약에 독립된 방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성인 침대가 좀 크다 보니까 아이가 쓰기에는 괜찮은데 성인 한 명이 쓰기에는 살짝 크기는 작습니다. 층고는 2.4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낮은 층은 절대 아니고 어느 정도 높은 층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로 가면 바로 다이닝 공간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거실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작게 다이닝 공간을 쓰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34평형 순정에서 이렇게 넓은 아일랜드 식탁을 주지 않아요.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도 굉장히 작습니다. 평형대가 84제곱이다 보니까 집주인분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선택을 하신 거는 이 공간이 거실인데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공간이 여기가 원래 서브룸 2였어요. 근데 서브룸 2를 없애버리고 저기를 거실 공간으로 쓰고 여기를 다이닝 공간으로 쓰시는 거예요. 다이닝 공간이 6자리가 있잖아요. 꼭 밥을 먹는 건 아닌데 책도 읽고 서재처럼 쓰기도 하고 밥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뭐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가 큰 창이 있거든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데 앞에는 물론 뭐 뷰가 막혀 있지만 여기를 그런 공간으로 집주인분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크게 만든 이유가 와이프분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할 때 여기서 그냥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리석 문이나 이런 것들도 오염이 많이 안 되는 문이네요.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인덕션도 순정 아닙니다. 밀레
인덕션대 인테리어를 한 거고 세면대 있고요. 오븐 있고 이제 이게 있는데 여기 조명도 다 갤러리 조명이에요. 이 조명 여기 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뭔가 그림 같은 거 걸면 예쁘거든요. 비싼 거 아니더라도 액자 해가지고 파나 같은 거라도 걸어놓으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밀면 닫혀 있어서 벽인 줄 알았잖아요. 여기에 오면 원래는 여기에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서브 주방에서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릴 때 냄새가 금방 빠진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다 막아놓으셨고 수납 공간만 있고요.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지금 저 등 고쳐야 돼요. 클럽인데. 반짝반짝거려요. 여기 클럽. 근데 어쨌든 세탁실이 여기 있고 세탁기라든가 청소기를 여기다 창고처럼 이렇게 넣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도 또 수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깨알같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뭐 세제라든가 집을 청소하는 도구라든가 시리얼 같은 것도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깨알 수납장. 여기도 다 수납인가요? 네, 여기도 수납일 텐데 와, 수납 많다. 84 타입으로 오게 되면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은 게 더 예뻐. 요즘에 이런 인테리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간을 구획할 때 닫으면 완전 벽처럼 보여서 뒤에 공간이 안 보이게 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열면 이제 새로운 공간이 나오고 LG 냉장고도 새로 넣으신 것 같고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냄새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멀리 있으면 제대로 기능이 작동을 할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런 거는. 이거의 장점은 결국은 가리는 게 없으니까 편하다? 이런 게 장점일 것 같은데 과연 흡입력이 내려와 있는 것만큼 잘 될까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제일 예쁘네요. 네, 예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요즘에 이런 기술들이 워낙 많이 발전하니까. 그리고 여기 거실을 한번 보죠. 여기 다이닝 공간을 보면요. 네, 여기는 뭔가 좀 회의실 같은 느낌인데요. 마룻바닥도 원목으로 깔아놨는데 이것도 원목으로 해놓으니까 나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위에다가 또 나무 펜을 달아놨어요. 펜을 보통은 저런 재질로 잘 안 하거든. 펜이 이렇게 또 큰 것도 신기하네요. 보통 펜션이나 이런 데 가야지 이 정도 크기의 펜을 달아주는데 34평 아파트에다가 이 정도 크기의 펜을 잘 안 달거든요. 엄청 큰 펜이 달려있고요. 여름에 또 시원하라고 펜 돌리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저 앞에 아파트가 있어요. 저 아파트가 되게 오래된 아파트예요. 여기는 아마도 정비 사업을 해도 리모델링밖에 못하는, 이미 용적률이 200%를 훨씬 넘어가거든요. 저기는 아마 재건축이 안 될 거예요. 리오센트가 여기가 용적률이 299%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뭐 메이플 자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200%대란 말이에요. 여기는 토지 자체가 무슨 뭐 상업지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350, 뭐 400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 토지 자체가.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딱 봐도 용적률 높아 보이잖아. 저거 잠원 현대고요. 299%입니다. 299%예요? 옛날이 지어졌는데? 네. 재건축 아예 불가능하네. 사실상 리모델링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이 동에 28층, 29층에 가면요, 한강뷰가 쫙 나온대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가려지잖아요. 근데 얘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꼭대기층이나 이런 데는 거의 영구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높은 층이 아니고 중층보다 조금 낮은 그런 층이기 때문에 한강뷰는 안 나오고요. 단지 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도 벽이 되게 넓잖아요. 여기를 어차피 서재 겸 다이닝 공간으로 쓰면 비싼 그림이 아니더라도 이런 데다가 그림 좀 예쁜 거 하나 걸어 놓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하시면서 그 시공은 안 했네요. 그림 레일 시공은 안 했네요. 와이어 같은 거는 근데 시공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후회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페인트 칠이나 이런 건 아니고 다 이제 벽지를 사용을 했고요. 와, 저기도 다 수납이네요. 네, 이것도 다 수납이에요. 와, 근데 원래 마루에 수납이 많아야 돼. 왜냐면 여기 수납이 없으면 지금은 집이 비어있고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온갖 뭐 잡동사니들이 다 생기거든요. 수납이 없으면 되게 지저분해져요, 집이. 거실 쪽에 수납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에서. 다 수납입니다. 이런 데도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문을 또 유리문으로 하시는 게 되게 재밌어요. 다이닝 공간하고 여기랑 아예 터버리려면 터버리면 좀 좋을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공간이잖아요. 문을 아예 안 달고 그냥 한 공간으로 써도 될 텐데 차단할 수 있는 유리문을 또 달아놨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식사를 하거나 뭐 모임이 있거나 지인들하고 만나서 뭔가 얘기도 하고 할 때 닫으면 그래도 소음이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아이한테 좀 방해를 좀 덜 주고 싶어서 이런 걸 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일부러 이 등을 달아놓고 돌을 놨어. 여기다가 이제 뭐 화분이라든가 조금만하면 아트토이 같은 거 놓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명을 이렇게 쏘고 뭔가에 조형물을 놓으려고 하는 이런 걸 달아놨고요. 여기서 보면 이걸 뚫어놨는데 굉장히 큰 화분을 갖다 놓고 저걸로 또 조명을 쏘고 있습니다. 이쪽이 거실인데요. 여기는 원래 서브룸으로 쓰던 공간이에요. 근데 서브룸을 없애버리고 굉장히 넓은 다이닝 공간과 거실을 연결해놨습니다. 여기 TV가 있죠. 여기서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여기다가 소파나 의자 같은 거 놔서 이런 공간을 여기 사용을 하고 서브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레이아웃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이를 둘 키우면 이 레이아웃이 불가능하거든요. 아이한테 방 하나씩 줘야 되기 때문에 방 3개 중에서 어차피 아이 하나 키우면 방 하나는 아이 주고 방 하나는 내가 쓰고 그리고 거실 공간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아이랑 나랑 부부랑 같이 세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방 2개 구조보다 3개 구조를 선호하는 건 맞는데요. 아이를 하나 키우면 그냥 중앙에 있는 공간을 가장 크게 만들고 공동생활을 하는 거죠. 같이 책도 읽고. 방을 굳이 3개까지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구조를 채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상 TV가 남향 쪽에 있는 게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여기 위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위치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서브룸의 통창이었을 거 아니에요. 서브룸 창도 굉장히 넓고요. 여기는 그냥 아파트 뷰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28층, 29층, 3층까지 갔으면 이 아파트보다 위에 있었을 테니까 여기서 뷰가 굉장히 좀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저층이다 보니까 그런 뷰는 없습니다. 이제 마스터룸을 가보죠. 마스터룸인데요. 이런 녹색으로 된 대리석 또는 돌 느낌의 이런 타일들 좀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다 수납인데요. 작게 수납을 또 빼놓으면서 여기다가 선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콘센트 나오는 것을 만든 걸 보면 여기다가 뭔가 불 들어오는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또 콘센트가 있어요. 안방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공간을 많이 잡아먹죠. 슬라이딩 도어는. 안방에 들어올 때 여기에 침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막아놓는 게 아니고 이 유리로 막아놨습니다. 벽으로 막아놓으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너무 답답하죠. 빛이 투과가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마스터룸이 있는데요. 거실에 비해서는 좀 작은 느낌일 거예요. 거실 쪽이 좀 더 힘을 주신 것 같고 마스터룸은 침대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침대가 들어올 거고요. 부부침실이고 원목을 짜가지고 인테리어 한 것 같고요. 여기에 LED 등이 들어오네요. 저런 거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불 켜놓고 책 좀 읽고 하고 잘 때 독서등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독서등 순정인 집들은 이런 게 없거든요. 독서등이 없으면 여기다가 스탠드 조명을 설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스탠드 조명이 또 선반 위에 있으면 공간도 좁아지고 번거롭거든요. 전선도 빼야 되고 멀티탭에 꽂아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번거로워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아예 이런 거를 매립으로 해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저도 인테리어 하면 이런 건 달고 싶어요. 여기에는 베란다인데 평범한 베란다고 피난 사다리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빨래 건조대가 있네요. 마스터룸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요즘 3, 4평 신축들은 다 드레스룸을 넣는데 여기는 없고요. 대신에 전부 수납장을 짜서 넣어 놓으셨어요. 여기 전부 다 수납장입니다. 전부 이렇게 수납장만 충분히 있으면 드레스룸이 굳이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다 넣고 생활하면 되니까 호불호의 문제긴 한데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가 휘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인테리어 감도를 잡은 거예요. 공간이 라운드로 휘어져 있으면 공간이 아티스틱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디자인이 좀 잘한 것처럼 보이고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스타일러를 위해서 비워둔 공간이고요. 전부 다 수납이고 여기는 마스터룸 화장실인데 이것도 요 감도로 했어요. 요 초록색. 그리고 이게 용암이 흐르다가 멈춘 것 같은 텍스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틀어볼까요? 안 나오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네요. 여기는 유리를 안 다셨다고 하고요. 유리도 여기 달릴 거고 이런 감도로 되어 있습니다. 변기도 다 바꾸셨고 여기는 샤워 부스가 있는데 이 집은 욕조가 없습니다. 84 타입이든 어디든 가면 욕조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거실 화장실에 있든 안방에 있든 욕조 하나씩은 다 있는데 여기 왜 욕조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욕조에서 샤워도 시키고 막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정도 되면 부모랑 같이 샤워를 안 해요. 욕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없애신 것 같아요. 근데 욕조도 저희 집엔 진짜 큰 욕조가 있는데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욕조를 좀 많이 썼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첫 돌 이전에는 아이를 거기서 수영도 시키고 막 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욕조를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욕조라는 게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살다 보면 욕조를 안 써. 근데 욕조를 안 쓰는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욕조를 안 써. 사우나를 다 커뮤니티 가서 해. 물 받고 하는 게 은근히 귀찮잖아요. 시간 걸리고 귀찮고 사우나 커뮤니티 시설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다양한 온도를 또 할 수 있고 42도에 갔다가 21도 갔다가 건식 사우나도 할 수 있잖아요. 커뮤니티가 잘 돼 있으면 욕조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사우나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샤워실까지만 있습니다. 그거 좀 아쉽네요. 커뮤니티에 사우나가 없다는 게. 터보님 오늘 집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 인테리어 된 집을 보니까 이 아파트의 어떤 투자자다. 아파트를 임장을 달아서 어떻게 꼭 어디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집이 더 좋긴 해요. 순정 상태를 봐야 판단이 더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인테리어가 된 집을 보도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도 꾸밀 수 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데이터 값이 쌓이거든요. 데이터 값이 쌓이면 나중에 이제 저희 집 인테리어 할 때도 그렇고 지인들이 인테리어 할 때도 이런 조언들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 시세가 3, 4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반포에 인테리어 된 집들을 여러 군데 가보니까 인테리어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담합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테리어 가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주차장은 광폭 주차가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요즘에는 차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경차도 커지고 있고요. 소나타도 커지고 있고요. 차들은 점점 전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고급화를 위해서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기도 하고 라이프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차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광폭 주차가 안 되면 좀 불편한 점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제가 주차를 할 때 수도필이 먼저 내리라고 했잖아요. 같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 폭이면 그런 부분들 조금 아쉬웠고 세대수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수영장이 없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우나 시설이랑 수영장이 없다는 거. 근데 수영장도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지 잘 이용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수영장이 있으면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수영장 가서 데리고 놀면 또 아이가 금방 힘을 빼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좀 임장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리온센트 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단지 한 바퀴 돌아볼까요? 세대수가 많은 곳은 아니어서 단지에 별로 별 게 없다라고 집주인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큰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중앙에 이렇게 사람 걸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중앙의 원형 부분을 아파트 동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리오센트 어린이집이 있고요. 어린이집이 단지 안에 없으면 아이 키울 때 좀 불편한 점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조그만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는 요거 하나 있는 것 같고, 저 뒤편으로 하나 더 있어요. 뒤편은 2개 있네요. 여기는 완전 애들 노는 어린이집용 놀이터고, 저쪽이 그냥 일반적인 놀이터가 있어요. 단지는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서 1층도 굉장히 높게 돼 있네요. 전부 다 필로티로 돼 있네,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1층을 마루 밑에 붙여버리면 너무 사생활 침해가 많으니까 필로티로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시설들이 좀 나와 있네요. 북카페, 독서실,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등등등이 있습니다. 106동까지 있네요. 벨일동 106동까지. 저쪽이 또 신반포 레일이고, 신반포 레일 갈 때는 정말 바로 앞이네요. 신반포 레일하고 리오센트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조그만한 세대수로 재건축하지 말고 통합 재건축하지. 그래서 훨씬 좋았을 텐데, 1000세대 규모로 했으면 서로에게 시너지가 좀 났을 텐데. 여기 자체도 통합이에요, 근데. 이것도 통합이에요? 네, 여기가 신반포 18차 일부랑 24차랑 같이 재건축한 곳입니다. 근데 저쪽이랑도 통합을 못했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한강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직접 걸어볼까요? 좋습니다. 여기 단지는 사실 좀 작은 것 같아요. 단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래도 300% 가까이 쓴 용적률에 500세대면 단지가 클 수가 없죠. 땅이 그만큼 작다는 거니까. 여기는 다 낡은 아파트들이고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고, 잠원 현대가 요거잖아요. 저거는 이제 재건축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훨씬 높은 거 보니까 여기 고층은 확실히 한강뷰가 좀 잘 나오겠네요. 그리고 필로티 구조라서 1층도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거리에서 걸어보니까 1층, 2층, 3층까지는 좀 세대 간섭이 있을 것 같은데 4층만 가도 세대 간섭이 거의 없네요. 지상에서 바라볼 때 집 안에가 그냥 훤히 보여야 되는데 4층만 가도 거의 안 보여요.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대로변으로 가보죠.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한강 뷰가 좀 거실에서 보이는 이 라인 있잖아요. 이게 다 일반 분양으로 빠졌었어요. 조합원들이 안 들고 가고. 조합원들은 그냥 52평을 그냥 받아버려. 네네네. 40평대, 50평대 다 그냥 이런 거 받았죠. 여기 보면 여기 재활용 용품 배출하는 곳이 여기 있고, 여기는 세대별로 층별로 이렇게 버리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직접 들고 와서 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보죠. 저쪽으로 가면 이제 반포한강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펜스를 쳐놔가지고 외부인들이 못 들어와요. 보안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뭐야 이거? 레미안 리오센트 한강 조망권과 분진 소음에 대하여 보상을 즉시 시행해라? 여기가 337동이 이거거든요. 신반포 18자 337동만 남기고 나머지 18차가 재건축을 한 게 이제 리오센트인데, 지금 여기 모든 공사 현장 옆에는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소음 분진 보상하라.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여기서 공사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한강은 얘네가 더 가깝네? 여기는 아리뷰처럼 한강을 아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한강을 가야 되는데요. 횡단보도 건너서 절로 가면 한강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걸어가고 있잖아. 여기 상가가 별게 없어. 상권이 별로야, 이쪽이. 뻔한 생활형 상가들이 있긴 한데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상가가.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복잡한 데를 지나게 되면 가로수길이거든요. 실제로 멀어요. 여기서 그냥 걸어가서 막 이용할 만한 그런 상권은 아니에요. 쭉 걸어가야 돼, 저기까지. 실제로는 멉니다. 이쪽으로 가면 한강에 갈 수 있는데 신호등 2개를 건너고, 여기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고, 여기가 만약에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 여기도 보행로가 만들어질 테니까 조금 더 쾌적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신반포 18차가 이름이 다 신반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직관적이진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사로는 보셨을 거예요. 여기 분담금 12억 나온 걸로 유명. 그래요? 여기가 포스코 OTL이라고, 뭐 나름 포스코가 이제 좀 고급화한 게 이제 들어오는데 세대당 분담금을 12억을 여기는 되게 낙후되어 있는 빌라들이 있네요. 여긴 뭐야? 상권도 없고 완전 낙후 빌라네요. 여기는 이런 데가 있다니. 이 좋은 땅에 여기도 묶어가지고 개발해서 뭔가 좀 좋은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한강 바로 앞이잖아. 여기는 또 카페가 있네. 감성적인 카페가 또 있네. 이런 데가 또 있네. 한강 가는 길에 저 굴다리를 지나가면 한강으로 갈 수 있는데, 이쪽 길이 되게 예뻐요. 아마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여기도 보행로가 좀 다듬어질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도 이제 차들이 다니고 하긴 할 텐데 여기도 예쁩니다. 이 굴다리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사람 좀 없을 때 가잖아요. 좀 무서워. 그래도 여기는 좀 나은 편인데. 네, 여기 좀 낫네요. 반포대교 밑으로 잠수교 가는 길에서 가는 데 있잖아. 거기 진짜 무서워. 거기 장난 아니야. 거기는 진짜 지금 가도 무서워요. 이 한강이 제가 맨날 말씀드렸지만 반포 한강이 사실 여기 한강보다 훨씬 좋아요. 반포대교를 끼고 있는 한강이 뭐 세빛 둥둥섬도 있고 공원이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도 많고, 그래서 번잡하긴 하고 쾌적하게 산책하기는 안 좋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용할 만한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요. 잠수교를 통해서 반포대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돼 있고, 조깅하는 길도 좀 잘 돼 있고, 서울에서 반포랑 여의도가 한강공원은 제일 잘 닦아놓은 것 같아요. 저
쪽으로 가면 반포거든요. 아크로 리버뷰 보이고 리버뷰 넘어서가 아리팍이라든가 그런 애들이 보이잖아. 지금 원벨리랑 엄청 멀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 그래서 반대말로 하면 여기서 반포의 상권을 걸어서 이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멀어요. 여기 한번 보죠. 계속하고요. 한강공원이 바로 앞에 이렇게 걸어서 바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제가 맨날 생각하는 거 서울숲, 남산, 그리고 한강공원. 이게 도심 안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집값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보행로가 여긴데요. 보행로 따라 쭉 가가지고 저쪽으로 걸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잠원 쪽 한강은 뭐 아무것도 없어. 반포 쪽 한강 가면 굉장히 이것저것 많잖아요. 재밌는 시설도 많고 공연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려면 반포 쪽 한강으로 가야 돼. 그리고 압구정 쪽 가도 별거 없어요. 이쪽은 그냥 산책하기 좋다? 이런 느낌. 네, 여기는 리오센터 정문 앞인데요. 저기가 사업 빠그라진 아스턴 55예요. 그래서 PF 한참 유행이고 강남 하이엔드 빌라 막 유행할 때 잠원동에다가 500억에 분양을 한다고? 이런 걸로 되게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세상 막 이래가지고 홍보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PF가 본 PF로 못 넘어가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오고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은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 하이엔드 주택 상품들 300억, 400억 하는 게 이 동네에서 과연 먹힐까라고 했던 게 처음에 사람들이 했던 얘기였고,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없어. 빌라 올라오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주변에. 거기서 그 가격을 받는 건 좀 많이 무리수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업 부지가 여기고요. 이거는 두 동짜리 아파트잖아요. 이게 아까 소득비가 얘기한 분담금 12억. 네, 그 아파트입니다. 이게 평당 공사비가 뭐 1,300만 원 뭐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재건축이 돼도 100 몇십 세대밖에 안 되는데, 재건축이 최소 뭐 500세대, 1000세대는 돼야 뭐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데 100 몇십 세대를 위해서 공사를 하니까 평당 공사비가 1,300, 1,400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분담금이 엄청 많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일반 분양 2세대인가? 두 세대요? 네. 뭐야? 그러니까 당연히 분담금이 많이 나오지. 당연히. 소피디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생각보다 동네 조용하고, 지금 약간 공사 소음이 있어서 그렇지 그거 아니면은 되게 조용한 동네고 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가 굉장히 조용한데 아까 전에 우리가 방문했던 그 세대가 되게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대로변에서 오는 소음이 상당히 많이 들려요. 백오동이나 이쪽 바로 저층은 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공사 소음 때문이 아니고 이 앞에 차도가 쌩쌩 달리는 좀 구간이기도 하고 차도 많이 막히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에요. 좀 많이 들어오는데 안쪽에 있었던 세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세대가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세대 중에 고층이 좀 로열 매물이 아닐까. 오늘 저도 잠원동 처음 임장을 와봤는데 되게 좋았고요. 잠원동이 확실히 반포에 비해서 생활 인프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반포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반포보다는 밑에 있는데, 오히려 반포보다 좀 조용히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닌가 싶었어요. 반포가 좀 이제 번잡하고 상권도 많고 사람도 많다라고 하면 잠원동은 좀 조용하다? 걷기 좋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주민 외에는 안 들어오고 또. 주민에는 여기 누가 오겠어? 뭐 할 게 없는데. 그렇죠. 여기는 입주민이 아니면 이 동네 올 이유가 없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집가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원동 아파트를 구독자분이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테리어 한 집을 협찬을 해주셨고, 구독자분들이 협찬이 있어서 다양한 아파트들을 찍을 수 있고, 다양한 아파트들을 찍으면서 저도 공부하고 배우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유용한 정보가 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산성역에 촬영을 갔었어야 되는데 회사에 너무 큰일이 생겨가지고 촬영을 못 갔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해서 촬영을 취소를 했는데, 그 구독자분에게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번도 아파트 촬영을 잡아놓고 펑크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회사에 큰일이 생겨서 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협찬 때문에 이 아파트 임장 시리즈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라서 많은 협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잘 촬영했습니다.